자, 이런 상황에서 IMF가 그동안 이제 계속해갖고 국짐당 사주를 받았는지 한국이 부채 비율이 높아서 어쩌네 막 이러면서 기사들을 써냈거든요. 한 달 전에 그 기사 있었어요. 한국 부채 기준이 위험하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한 달 만에 부채가 선진국 어떤 국가보다도 우수하고 6년 전에 생각했던 예측치에 비해서 오히려 부채 증가가 줄었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레기들이나 경제신문은 안 쓴다는 거죠. 네.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 수준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3%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순부채가 뭐냐면 총부채에서 현금성 금융자산을 뺀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10.3%라는 순부채 비율은 G20 평균 89.6%라든지 또는 전체 국가 평균 80.1%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고요. 일본은 134.3%고 이탈리아는 129.0%입니다. 우리는 재정 건전성이 왔답니다. 10.3이면 거의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딴 나라 애들 부채는요, 쉽게 말해서 갚을 수도 없는 악성 채무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부채는 유동 채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해갖고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고 해외 자금을 유치한 이유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야. 우리가 수출을 유지해야 되고 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 그만큼을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빌려 썼다는 거지. 근데 그동안 우리가 솔직히 이제 재정 적자를 거의 매년 100조 원씩 내고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국가 부채가 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GDP 성장이라든지 수출 성장률은 IMF나 다른 국가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1억 돈을 돌리기 매출이 1억 나올 줄 알고 마이너스 통장 1억을 썼어. 그럼 이걸로 갖고 장사를 해서 남으면 1억 돌려갖고 쓰는데 뭐 1,000만 원 남으면 장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남은 거 갖고 쓰고 이 1억을 갚으려면 10년이 걸리는 거잖아. 적자가 나면 빚이 더 늘어날 거고. 근데 이걸 감안해 갖고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계속 그렇게 늘어날 거라고 본 거야. 즉 우리나라가 쓰는 재정 적자가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못 넘어서니까 우리가 1년에 100조를 갖다가 손실을 내면, 국가재정에 손실을 내면, 우리가 수익으로, 수출해갖고 남는 이익으로 제가 80조 정도밖에 안 난다 그랬잖아,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근데 그거를 제껴버리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불과 1년 밖에 안 된 거잖아요. 작년 6월 이후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부채 비율이 낮아 보이는 거야. 마이너스 통장은 1억 있는데 그것 갖고 우리가 지금 3억, 4억을 돌려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흑자가 생겨. 그래서 그 흑자를 갖고 빚을 갚아나가고 오히려 추가로 빚을 늘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는 국가가 선진국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국가도 80% 이상이야. 묶여버린 부채가. 근데 우린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우리 경제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 그렇지. 계속해서 빚을 갚을 거니까. 정말 우리 반도체는 사실상 이런 표현 정말 거의 마약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표현을 왜? 아니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 수익률이 65%를 넘었어요. 100만 원을 팔면요, 65만 원이 수익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이건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1위가 엔비디아하고 TSMC였거든요. 이걸 까마득히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수익률이야. 그럼 하이닉스는 투자를 좀 덜 해서 그런 면이 좀 있기는 있어요. 몸빵으로 하니까. 근데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 같은 데서도 지금 수익률이 45%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년이면 삼성 하나가 400조 원 이상의 마진을 벌어들인다니까. 국가적으로.
근데 삼성만 성공합니까? 지금 다른 기업들도 다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6,400을 넘어간 겁니다. 무슨 7,000 얘기야? 7,400 아니야. 7,400을 넘어간 거예요. 오늘 돌파를 하자마자 7,4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는 빼고 계산해야지! 라고 기레기들이 개거품 아니 근데 왜 빼야 되는 건데? 어? 그건 모르겠고 일단 빼! 우리나라 축구에서 손흥민하고 김민재를 빼고 빼고 계산해야 얘기해야지! 왜? 그래야 욕을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야 나머지 애들이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와. 근데 나머지도 잘해요. 27만 전자 돌파. 단숨에 7,400 넘었다. 아니, 코스피가 이게 7,400. 시가총액이 200조짜리 회사가 어떻게 하루 만에 15%가 뜁니까? 미쳤다, 미쳤어. 회사 가격이 오늘 하루만 30조 원어치가 늘었어요. 삼성전자가. 아,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의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니까 잘하는 거고, 그게 나라고 뭔 상관 있어? 아니,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응.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삼성전자 이재용이 잘해서 그럴 것 같았으면 윤석열 때는 왜 그랬냐고. 왜 윤석열 3년 동안은 맨날 적자 와서 법인세를 안 냈냐고. 그러니까. 그건 난 모르겠고, 그런 지금은. 사람들은 그거래. 윤석열이 있어도 이 정도 됐을 거래. 미친놈들이야. 윤석열이가 계엄 성공하면 김건희랑 삼성을 잘도 밀어줬겠다. 어? 전쟁하는 놈이, 아이고,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방법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나 바로 서서 원리 원칙대로 경쟁과 외교와 통치를 하는 행정을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과 어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였던 거야. 이걸 못하게 만든 게 정치의 후진성과, 외교의 후진성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기업 총수를 항상 모아서 시장도 데려가서 떡볶이를 먹이시고 해외 순방에 모셔가서 위스키 잔뜩 먹여서 토하게 만드시고 아니, 우리 그래서 윤석열 국부시장 대통령이 상인이 부자가 됐어. 진로가 부자가 됐어. 그건 모르겠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얼마나 챙기셨는데 그래서 기레기들이 많이 해외 갔죠. 예. 그리고 유학 갔죠. 돈 옛날에는 받아가지고. 단편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것만 팔아서 그냥 반도체가 만들긴 우리가 만들었으나 쓰는 건 딴 나라 애들이 만들어서 반도체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걸 그동안 쭉 봐왔단 말이야. 왜? 우리 기술이나 우리 상품력들이 그걸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세계에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상품들 다 대한민국이 만들고요. 대한민국이 만든 반도체가 그 핵심이 돼요. 이제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팔아서 반도체 수익만 올리는 국가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우리 경쟁력 있는 방산 무기가 되고 조선이 되고 컴퓨터가 되고 AI 서버가 되고 무인 자동차가 되고 인공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데 들어가는 기술과 그와 관련한 생산 라인 그리고 그 공급망들을 대한민국이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못 만드는 거는 기술만 주시면 저희가 한국의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회사도 나와가지고 허리를 꺾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부정하는 게 저쪽 이제 중국산 우산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아, 사람들이죠. 그럼 나는 그것도 답이 웃기더라. 없어요. 왜 이렇게 중국을 욕하면서 왜 우산을 중국산을 만들어? 그런 사람일수록 국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참 이렇게 정말 속보이는 이직들 안에서 오늘도 7천 넘는 기사 뭐 나온 줄 아세요? 곧버스 때문에 울고 있는 4월 이후에 곧버스를 샀던 투자자들이 울고 있다. 걔들 다 빨간 개미 아니야. 우리가 곧버스 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 그거는 지능 문제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능을 어떻게 할 어머 수는 세상에 없잖아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야? 왜 개인이 투자 손해를 본 거를 정부가 책임져야 돼? 공산주의네?
아니, 지금 전쟁 났다고, 아따, 이 기회에 내가 돈 챙겨야 되겠다고 4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곧보스를 매수했다는 그 사람들, 조선일보 말 듣고 나라 망하라고 샀던 거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수천억을 날렸고, 뭐, 어쩌라고, 그러면. 조선일보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 이준석이한테 조선일보한테 뭐라고 손해배상을 하세요.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뭐 이준석도 뭐 어디까지 떨어져봐야 정신 차이나 뭐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그렇게 샀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정부한테 그 왜 오늘 같은 날 그런 기사를 써내고 자빠졌냐고. 대한민국 증시가 7천을 돌파했다. 연내 만도 가능한 수준이다. 지금 속도면. 도대체 한국이 이 상승세가 꺾일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때보다 3배가 올랐어 지금. 코스피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석유 제품 수출이 사상 최대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어. 우리가 산유국이야. 그렇지. 거기에다가 해외 모든 기름들이 우리나라 저장시설에 와서 모인다 그러고, 그냥 미국부터 쫓아갖고 군함 좀 만들어주고 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있고, 또 전 세계 가스 운반선부터 쇄빙선까지 지금 한국에 만들어달라고 난린 거예요. 무기는 어때요, 지금? 탱크 자주포부터 미사일에다가 이제는 뭐 최근에 인공위성까지 도와달라고 다 난리예요. 한국에 와서 만들어 가겠다고. 그래서 머리가 나쁘면 공부라도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대가리도 나쁜데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무조건 모르겠고 내가 카톡으로 받은 건 그거였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면 이제 전쟁 전후 복구 관련된 건설업 비롯한 관련된 각종 시설, SOC 시설 관련해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주식이 일어날 거면 다음 달에 축구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이라도 덜컥 김정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열려버리고 열린 자리에서 우리 중국이랑 몽고 연결해갖고 우리 동아시아 철도 고속철로 우리 깝시다라고 합의라도 보게 되면 그런 와중에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겸사겸사 형님, 우리 가스관 연결해갖고, 석유하고 가스 좀 편하게 갖다 씁시다. 이제는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가공해갖고, 가공유로 팔아가지고, 후정산 해드릴게. 이제 대한민국 석유산업은요, 후정산이에요. 물건을 와서 지들이 맡겨놓고, 맡긴 물건 팔아갖고 남으면 본전 받아가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데도, 곧보스를 삽니까? 네? 진짜. 이직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직을 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